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어휘 암기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이 암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추후에 이제 수능 영어를 이제 자녀분이 보실 텐데 수능 영어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은 더 어렵고 국어는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독해 지문을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제 보통 뭐 논문이나 영어 원서 등 다양한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만약에 영어 독해 지문 안에 있는 어휘를 많이 안다고 하면은 그래도 영어 독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럼 문장 안에는 어휘도 있고 어법, 문법이나 그리고 구문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기에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어휘랑 문법 정도만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대신에 영어 원서를 꾸준하게 읽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영역에 비해서 영어 어휘는 그래도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꾸준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어휘를 초등학교 시기에 초등 고학년 때 초등 영단어를 다 외우고 중학교 영단어 좀 미리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이제 과목이 많아지고 이제 어쨌든 시험도 보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예상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죠.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상대평가가 되고 또 고등학교 때는 내신 외에도 여러 가지 수행평가 또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 과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수능을 봐가지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은 상당히 소수예요. 그래서 영어는 어휘 정도는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동안 단단히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 영어 독해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 두시면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공부를 줄이고 국어랑 수학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를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보통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실용 영어 그리고 입시 영어 어느 쪽을 이렇게 기반을 둬서 공부를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자녀분이 추후에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공부할 생각이다. 그러면 실용영어를 공부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혹시 수능을 봐가지고 결국 국내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입시 영어에 맞춰서 공부를 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실용 영어는 일단 입시 영어와 같이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생 자녀분들도 공부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독서도 해야 되고 국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누군가는 논술도 공부하고 예체능도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 와중에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를 같이 준비한다? 쉽지 않을걸요. 그래도 뭐 유튜브나 뭐 주위에 누구를 보면은 실용 영어 참 잘하더라. 입시 영어랑 같이 잘 준비 잘 하더라. 극히 소수의 케이스입니다. 보통 입시 영어만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입시 영어를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실용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리스닝 같은 경우는 추후에 중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듣기평가를 위한 리스닝을 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실용영어를 위한 리스닝 연습을 많이 한다? 아니면 또는 초등학교 때는 영어 회화를 많이 한다?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올라가서 회화를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감을 많이 잃습니다.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관리를 해보고 강의를 해보면요. 초등학교 때 영어를, 실용영어를 잘했던 친구들과 못했던 친구들이 구별이 잘 안 가요. 물론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원서 있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수능 영어 독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언어 감각이나 문해력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읽는 건 괜찮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피킹이나 리스닝은 좀 비중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용영어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이시영어랑 실용영어를 같이 준비하기에 시간이 많지도 않고요. 또 다른 과목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다가 두 개가 다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있는 대학을 가고 수능을 준비할 거라면 이시 영어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실용영어는 대학교 들어가서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고요. 나중에 어학연수도 가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늘고요. 그래서 실용영어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영어 어휘 암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초등 영단어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영어 어휘를 외울 때는 자녀분과 같이 서점을 가가지고 한번 어휘책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분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어휘책 있다. 그러면 어떤 교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강사로서는 영어 어휘를 외울 때는요, 어원이 있고 그리고 예문이 잘 나와 있고, 사실 초등 영어 단계에서는 긴 문장이 아니라 그냥 짧은 구단위로 된 예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원, 예문, 그리고 만약에 어휘가 암기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연상법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원이 있으면은 수험생이 아니죠. 초등학교 학생분들이, 자녀분들이 영어 어휘를 외울 때 그 어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파생된 단어들을 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한호림 작가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같은 책을 보면은 영단어 어원 위주로 모아놨고 이미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흥미로워요, 되게. 거기다 같은 어원기 모아놨으니까 좀 쉽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원이 있는 교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원이 없는 교재로 암기를 하기에는, 철자로만 암기하기에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원이 있으면 상당히 어휘를 외우는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예문, 뭐 절단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구단위도 괜찮아요. 예문을 봐야지 실제 지문 안에서 각각 단어들이 어떤 뉘앙스를 쓰이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안 외워지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자신만의 행화 연상법을 이용해서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휘 암기 개수는요, 자녀분이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30개도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완벽하게 외우는 걸 목표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영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 못 외워도 좋으니까 일단 영어 단어책에 있는 표제어 위주로 한번 쭉 둘러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라는 거는 같은 단어를 다양한 지문에서 여러 번 봐야지 암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좀 익숙해지면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서는 안 되고요. 대신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요일,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한 토요일,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해가지고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어휘를 암기한 다음에 테스트를 보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그냥
해당 어휘를 보고서 한글 뜻만 얼추 알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을 공부할 때 구구단 외울 때도 일단 강화성을 띄잖아요. 영어 어휘도 약간 강화성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을 관리해 보면은 고등학생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많지도 않고요. 그러면 영어를 특정 요일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에 상당히 소홀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휘를 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초등영단어, 중앙영단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올라왔을 때는 중앙영단어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중앙영단어, 그 다음에 고등영단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고등영단어 보고 나서 수능영단어, 이렇게 12년 동안 봐주시면은 수능영어 독해에서 어휘가 막히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 됐을 때는 종이 사전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영어 단어를 이제 볼 때 종이 사전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문이 잘 나와 있어요. 아무리 영어 단어를 보고 뜻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 단어를 지구에서 보지 않으면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전은 좋은 게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전에 체크했던 단어를 다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호 있는 연습도 해주시고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규칙적으로 영어 어휘를 공부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수능 영어 준비할 시간이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국어와 수학 공부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영어 어휘는 좀 꾸준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